네,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안성훈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평통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적정 기술이 있는데 적정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초대해 주신 임성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이 나오긴 하는데요. 뭐 제가 북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이 북한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북한의 이런 적정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적정 기술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망이죠. 전력망인데 약간 개발도상국에 특화된 그런 전력망,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인데 이게 적정 기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뭐 간단하게 저희 이제 지구상에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최근에 기후변화 문제하고 또 어떤 에너지 문제, 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진 적도 있고 뭐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런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이제 어떤 제조라든지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 관련된 이런 에너지들이 점점 많이 쓰이고 거기서 나오는 온실가스들이 지구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자급이 잘 안 되는 8% 정도가 자급이 되고 에너지 소비는 상당히 많은데 CO2 배출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리고는 제조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GDP 대비 높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넷 제로, 그러니까 CO2 배출량을 이제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전 단계로 돌리자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제가 이제 전공하는 분야가 생산 설계,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드는 쪽에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이거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당면에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보면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하고 특별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폐쇄가 돼서 더 열악한 그런 경제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북한의 아주 중요한 그런 지하 자원이고 수출의 그런 물자인 무연탄을 세계 여러 나라,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등이 이제 석탄 발전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더 수출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시면은 대략 한 뭐 20% 정도가 이제 전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뭐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 지방에서는 에너지는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이제 얻어다가 그걸로 밥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뭐 태양광 패널을 집에 하나씩 얹어서 조명 정도를 하는 그게 현재의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본 사진이고요.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왼쪽, 위쪽에 미국이 있죠. 여기 지금 계신 평통위원분들은 이제 대부분 저렇게 전기가 아주 많이 나와서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아주 밝은 그런 문화생활과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른쪽 끝에 가보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 바로 위에 북한이 아주 어두운 그런 전기가 없고, 그러니까 밤에 인공위성에서 보면 조명이 없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는 아프리카를 가운데 보시면 이제 대부분 아주 어둡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뭐 중국 서쪽 이런 쪽까지도 보면 전기가 없는데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사느냐? 약 1억 명까지는 아직은 네, 뭐 상당한 숫자가 이제 이 왼쪽 아래 보이시는 것 같이 나무를 떼서 밥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이 어두운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도로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근데 반면에 이건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를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제가 스마트 랩이라고 했는데 실험실 안에 이런 자율주행 로봇가 다닙니다. 그 자율주행 로봇가 팔이 있고 왼쪽에 어떤 제조 3D 프린터라고 하는 그런 제조하는 장치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오른쪽에 있는 그런 이제 인장 강도기라고 해서 재료의 물성을 잡아당겨서 평가하는 그런 장치하고 다 네트워크로 통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게 대학교니까 있겠고 연구를 하니까 있겠고 하는데 저희가 한 연구는 여기에 있는 로봇과 이런 장치들이 인터넷으로 통신이 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원격으로 이 일들을 시켰을 때 문제가 없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탄자니아하고 교육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교수가 한국에 있는 실험실에 원격으로 줌으로 들어와서 줌으로 로봇을 제어하고 실험 결과를 받아갈 수 있게 하자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이런 연구가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이텍이죠. 여기 있는 장치들 다 하면 뭐 여기 보이는 것만 약 한 2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일반 학교에서 이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기 쉽지 않고 그것들 운영하는 노하우와 소프트웨어와 인력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자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연구들이 보통 하이텍이라고 하는 연구고 물론 이런 하이텍을 통해서도 세계 여러 학교들이 같이 교육과 연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임성배 교수님께서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취약 지역에서 소규모, 저비용, 노동 집약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물, 에너지, 뭐 위생, 환경, 교육, 주거 등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삼각형은 인구를 전 세계 인구를 약 뭐 78억, 약 80억 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 제일 위에 꼭대기가 이제 고소득층이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 평통위원들이 사시는 지역,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지역 또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은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인구를 쭉 전 세계 인구를 이렇게 분포를 시키면 바닥 쪽에가 하루에 한 1, 2불 정도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BOP, 바튼 오브 피라밋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뭐 약 8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제일 바닥에 약간 지난 세기 developed country가 개발된 선진국의 인구고요. 선진국의 인구는 줄던지 늘지가 않던지,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지 않습니다. 선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으면 인구가 줄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많은 인구 중에 개발도상국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못 사는 사람이 점점 앞으로 많아진다 이런 뜻이고 그랬을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쓸 수 있는 적정 기술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정 기술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왼쪽 사진이 이 연못이고요. 서울대 안에 있는 자연이라는 연못 물을 제가 이제 라이프 스트로라고 하는 일회용 빨대를 가지고 먹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물이든지 웬만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정도는 이제 이 빨대로 해서 걸려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맛을 봤더니 뭐 그다지 맛있진 않지만 이게 먹고 배탈이 나지 않는 정도면 이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배탈로 죽는 인구가 1년에 전 세계에서 한뭐 200만 명 정도가 설사가 나서 이제 죽는 그 물 문제로 죽는 경우죠. 오른쪽은 저희가 2018년도에 탄자니아에서 시도를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인데 학교 바깥쪽에 보시면은 저 문 바깥쪽에 아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00명 정도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는 그 학교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트램펄린이라고 해서 고무로 된 그런 원반형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장난감이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난감이고요. 근데 이제 이 장난감을 왜 여기다 놨냐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니까요. 아이들이 이 위에서 계속 뛰어놀죠. 그럼 줄 서 갖고 뛰는데 이 장치가 단순히 그런 장난감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은 기둥같이 생긴 바닥의 기둥에 공기를 압축할 수 있는 간단한 피스톤과 실린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은 이 공기를 압축해서 압축한 그 컨테이너에도 놓고 조정을 하면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제 여기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서 하는 DFM, Design for Manufacturing이라는 수업에서 이런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장치들을 만드는 일을 매 학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중에서 나온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치과에 가면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야 이제 그 장치도 알지만 환자는 뭐 어떻게 해서 이를 충치를 갈아내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데 이걸 봤더니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고압의 공기가 필요하고 그 공기로 드릴을 돌려서 치과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기를 아프리카에서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도 없고 모터도 없고 뭐 엔진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그 놀이와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연결해서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별 다른 그런 하이텍 장치가 없어도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 이제 적정 기술이 어떤 것인지는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한 10년 정도 전에 2010년부터 해서 네팔, 탄자니아 등을 학교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의 시작은 학교 안에 이런 동아리가 있고요. 이제 기독인 동아리인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팔에 가게 됐고요. 또 저희 네팔 학생이 비나약 반달이라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사진인데요. 지금은 대전의 우성대학교 교수로 부부가 가 있지만 그 당시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와서 네팔을 저희가 도와주자. 그러니까 대학생들과 교수가 네팔에 있는 어떤 마을을 도와주자라는 게 2010년도에 저희가 학교에서 얘기를 하다가 나오게 된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그 프로젝트의 처음 아이디어는 전기를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산 지역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발도상국 대부분의 약 1000불대 소득을 가진 개발도상국의 시골에 가면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주자라고 하면은 일단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쓰자고 했고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 같은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이 전력망을 깔아줘야 됩니다. 전봇대와 전기줄을 이제 깔아줘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전기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기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낮에 해가 있을 때 나오고 바람이 불 때 나오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이제 독립 전력망이라고 하죠. 오프 그리드가 되겠죠. 그리드에 연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한국 전력이나 뭐 이런 국유 또는 민영 전력회사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전력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에 가게 됐고요. 네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네팔에 가서 어떤 지역을 갈까 봤더니 이 여름에 갈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았고요. 왜냐하면 길이 이제 몬순 영향으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길이 여름에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랑탕 국립공원이라고 꽤 유명한 국립공원이고 캠핑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약 한 4,000m 정도 되는 산에 미국, 유럽 등 관광객들이 이제 캠핑을 뭐 1주, 2주, 한 달씩 하는 그런 사이트고요. 여기를 가는 중간 지역이 라마 호텔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이름 자체가 이제 라마 호텔이고 이 마을에 2kW 태양광 발전을 만들어 주자라는 게 저희가 2011년에 최초로 시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공식들이 나오는데요. 복잡한 공식은 설명을 안 드릴 텐데요. 태양광 패널이 이제 몇 개가 필요한지하고 그 다음에 LED 조명을 집집마다 한 7, 8가정이 이제 호텔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LED 조명을 한 80개를 설치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kW 정도 되는데 2kW면은
보통 아주 작은 그냥 히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을에 전기가 나온다. 그거는 사실은 너무 부족한 전기지만 아예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저 정도 전기만 있어도 조명을 하고 간단한 충전을 하고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게 배터리고요. 여기 보시는 자동차 배터리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른 납축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오프그리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패널은 뭐 한 20년을 가도 고장이 나지 않고 LED도 수명이 긴데 배터리는 한 3년에서 5년이 수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원조라든지 아니면은 자원봉사로 이런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뭐 남미, 아시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주면 처음에는 잘 돌아가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고장나고 배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는 지역은 그 당시 이제 낮에만 전기가 나오고 밤에는 전기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네팔에 가는 길이고요. 보시면은 뭐 이 거의 뭐 이 비포장은 당연한 거고 이런 돌 사이를 넘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차를 막 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로 여름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걸어서도 상당히 가야 되죠. 그래서 차를 타고 하루를 가고 걸어서 이제 하루를 가는 정도 마을에 발전소를 설치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배낭을 메고 저희가 가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태양광 패널을 하나씩 가져가자 그랬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이런 산길을 저희가 뭔가를 들고 간다는 거가 쉽지 않다는 거를 가서 이제 가면서 알게 됐고요. 여기가 이제 마을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가구의 조그만 집들 또는 가장 큰 2층 집이 이제 있고요. 여기에 마을에 전력망을 만들어 주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에 짐을 가져가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말도 뭐 이렇게 고용을 해서 포터하고 같이 약 100명 정도가 이제 짐을 날려서 이동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선을 하는 거는 쉽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다지 전기도 없고 뭐 아주 이런 인테리어가 잘 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전선을 그냥 이렇게 웬만큼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게 이제 배터리를 나르는 포터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시간 동안에 짐을 나르는데 일당은 한 10,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는 이제 여름에 몬순 시즌이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막 거머리들이 이제 나와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양말 속에 이렇게 뿔로 나와서 보면은 거머리가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사를 저희가 이틀 동안에 하고 돌아오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실내 공사를 하고 둘째 날 태양광 패널 공사를 하고 이런 이제 비가 계속 오는 중에서 마지막 둘째 날 저녁 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ED가 나온 부엌이고요. 여기가 이제 호텔이라고 하는데 호텔 같이 보이시지 않죠. 근데 네팔에서는 뭐 산 안에 있는 이런 호텔이기 때문에 여기 세멘트로 된 그런 밥을 하는 데가 있다는 거는 그다지 나쁜 환경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건 되게 멋있죠. 캔들라이트 디너입니다. 근데 이게 촛불을 킨 거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8월 14일 날이 전기가 없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의 이제 날이고 이제 8월 15일 날 이 부엌에 전기가 나와서 이렇게 바뀐 거고요. 요거는 2명이 자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지금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촛불로 이렇게 불을 켜서 가끔씩 이 촛불이 커튼을 태워서 집이 전소되는 그런 사고들도 난다고 합니다. 이제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틀 동안에 저희가 가보지 않은 지역에 엔지니어링 봉사 활동을 하고 마을 주민들한테 아침에 떠나기 전에 이제 인도식을 하고 뒤에 보시면 이제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2달 후에 여기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봤더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태양광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마을은 관광객들한테 벌써 2달이 지나자마자 전기를 1시간에 약 3,000원씩을 팔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관광객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마을은 전기가 나오는 호텔이고 호텔 값도 올렸습니다. 밑에 보시면 300루피에서 이제 전기가 나오는 호텔이 됐기 때문에 400루피로 수입이 늘었고 전기를 또 각각 그 개인적으로 판매를 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12년, 13년 두 해 동안에는 네팔의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 여긴 질문인데요. 혹시 뭐 전력 쪽에 관련되시는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 12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의 한 3배, 4배 정도 되는 그 면적이고요, 산에. 여기는 이제 길도 잘 없습니다. 찻길이 없죠, 보이시면. 그리고 고도가 한 900에서 1500m인데 여기에 전기를 주는 방법과 만약에 전기를 준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건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어떤 그 발전을 하면 좋겠다. 근데 힌트는 북위 27도 27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38선 밑에니까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한 10도 정도 남쪽이라 아열대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고도가 높고 그래서 뭐 대략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여기 사는 사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고요. 집들이 이제 한 100m씩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답은 소수력 발전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력 발전하고는 다르고 이 네팔의 이 고산 지역들에는 어디든지 100m 정도의 낙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0cm, 그러니까 한 12인치 정도 되는 직경의 이 금속 터빈을 만들어 놓으면 물이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가 이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아까 힌트로 여기가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저희가 배터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태양광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저희가 가서 이 물을 관찰한 거고요. 이 정도 물이면 이제 소수력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의 양을 이제 대강 계산을 하고 이 PVC 파이프로 한 600m, 700m를 계곡으로 쭉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물을 일정 부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왼쪽 위에 보시면 또 목욕탕 같은 조그만 그 취수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저장하고 그 바로 100m 밑으로 떨어지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발전소 짓고 있는 이 건물에 물이 이제 수차를 돌리게 됩니다. 그 수차는 오른쪽 보시면 오렌지 커버로 된 그 터빈이 그 안에 있고 이제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사를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기업한테 물어봤더니 최소한 300억 정도가 들 거라고 합니다. 300억이니까 뭐 30 밀리언 달러 정도가 이제 드는 공사라고 하는데 저희는 가진 게 딱 200,000 달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펀딩을 받고 도네이션을 뭐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펀드레이징해서 그래서 2억 정도를 가지고 이제 여기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의 전기를 주자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 네팔 사람들을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 3달 동안에 농사 짓다가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전봇대도 산에 가서 도끼로 전봇대를 만들어 와가지고 이제 발전망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kW 정도, 이것도 뭐 큰 그런 시설은 아닌데요. 저 위에 산 위에서 100m가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떨어지고 그 전기를 가지고 발전하는데 이게 2012년도, 13년도에 만든 발전소가 아직까지 잘 돌아가고 네팔에 2015년에 대지진이 났을 때 상당한 피해가 있었지만 발전소는 무너지지 않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물로 전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저희가 여기 조그만 또 풍력 발전기를 산 위에다가 설치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네팔이 산악 지역이라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거의 허리케인 수준의 바람이 불 때도 있고요. 그런 바람을 이제 같이 쓰자 해서 저희가 태양광을 일부 넣고 풍력 발전, 소수력 발전을 세 가지를 넣어서 이 지역이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이제 약 1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전력망에 세 개의 발전소를 하이브리드로 만들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만든 예는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었다. 그러니까 고산 지역에 세 가지의 발전을 신재생으로 하고 실제 주민들이 쓴 예가 세계 최초의 케이스였다. 이렇게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고산 지역에 가다가 보니까 백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정말 중요한데 그 전에부터 백신이 접종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프랑스 같으면은 1000명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한 5명 정도가 평균 어렸을 때 죽는데요. 이런 모잠비크나 인도, 네팔 보면 뭐 50명, 60명, 70명 정도가 죽습니다. 거의 10배 이상의 아이들이 죽는데 그런 데는 이제 백신이나 위생이 좋지가 않고요. 중요한 거는 백신을 유지하려면은 온도가 2도에서 8도. 이거는 이제 일반 백신이고요. 코로나 백신은 뭐 영하 70도도 있고 영하 20도도 있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름에 열대지방인 개도국, 아열대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을 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발전소를 지어주고 발전소 옆에 이제 이 WHO 인증을 받은 백신 냉장고를 보급하는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조금 고정형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백신 냉장고를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전기, 오토바이, 가솔린 오토바이는 발전기가 있고 그걸로 이제 시동도 걸고 헤드라이트도 켜는데 거기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이런 뒤에 보시면 조그만 아이스박스 같은 백신 캐리어가 있고 그 백신 캐리어에 전기로 쿨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는 거기 이제 GPS 모뎀이 있어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전 세계 어디를 다니든지 저희가 서울대에서 모니터링을 온도와 위치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이 제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전달되고 있구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네팔과 아프리카 몇 개 나라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국제백신연구소의 연구원하고 가서 실제 백시네이션을 이 냉장고를 가지고 하는 건데 코로나 때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에 백신은 있고 미국 같으면은 뭐 보니까 군사용 그 군용기를 동원해서 백신을 막 전달을 하는데 이 전 세계 인구 약 80억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고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백신이 있어도 아주 시골까지 가려면 뭐 일주일씩 이렇게 차를 타고 걷고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백신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하 20도 백신, 뭐 70도 백신은 그래서 백신이 있다고 해도 개발도상국에 백시네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바이오매스를 많이 쓰는데 바이오매스라고 하면 뭐 나무나 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밥을 하고 난방에 쓰고 하는데 네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집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그냥 나무를 피고 그 위에다 솥을 얹어서 밥을 하고 거기서 자고 이럽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소득 한 1000불대 정도면 대부분 이렇게 살고 북한도 뭐 이렇게 사는 지역이 있겠죠. 근데 이제 북한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온돌이 있어서 좀 난데 저희가 이제 네팔에 가서 이 공기 측정하는 센서로 측정해 봤는데 최대값을 넘어가 가지고 측정을 못 하고 왔습니다. 이게 환기가 안 됐을 때 밥을 했을 때 이렇게 아주 뽀얀 연기가 집안에 있고 이걸 사람들이 다 마시고 살고 있어서 한 50대, 60대 정도 되면은 일단 폐가 고장나서 아픈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온돌이 있었고요. 온돌은 우리나라가 발명한 거죠. 그래서 기원전 뭐 2000년, 1000년 전부터 옥저, 부여 뭐 이쪽에서 이제 시도를 했고 봤더니 이 온돌이 바뀐 게 고구려 발해식 온돌이 있고요. 그래서 고구려 발해식은
집 전체를 난방을 하는 게 아니고 한쪽 구석에 라디에이터 같이 하는 게 고구려 발해 때까지고 마루 전체를 구두를 놓는 거는 이제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 와도 상류층은 온도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류층은 그냥 이 침대 생활했는데 이제 점점 이게 따뜻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이제 조선 시대 후기에 가면 이제 전 국이 이 온도를 쓰는 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도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본 적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온도를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10개의 온도를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그 고래에, 고래라고 하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의 모양이나 온도의 높이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서 가장 좋은 온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팔에 가서 네팔의 재료로 설치를 한 거죠. 네팔에는 집을 흙과 돌로 짓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듭니다. 저희가 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툭툭툭 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원래 밥하던 그 지역에 부뚜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밥을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굴뚝인데 굴뚝에 나오는 새까만 연기가 있는데 이 연기가 굴뚝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안에 있는 사람들 흑파로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이게 안 좋은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몇 년 동안 네팔에 저런 발전소를 만들어줘서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발전소에 전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자니아를 갔습니다. 여기는 남위 3도입니다. 킬리만자로 산이 보이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적도에서 약간 남쪽이라 태양광을 하기가 아주 좋죠. 1년 내내 머리 위로 해가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고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 저희가 이 과기정통부 펀딩으로 탄자니아 한국 글로벌 문제 해결 거점 센터를 만들었고요. 왼쪽에 사랑게티고요. 오른쪽이 아까 보신 킬리만자로 사이에 아루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루샤하고 킬리만자로 지역에 전기를 가지고 농촌에 어떤 도움을 줄 건가를 4년 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바오밤 나무도 있고 되게 건조한 지역인데 이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같이 한 거고 여기 이스윈 파워라고 미국에서 만든 NGO고 저희가 같이 이제 여기 센터장님 이업승 센터장님과 이지영 대표님이 탄자니아 4년 동안 사시고 저희 학생들이 계속 교수님들과 가서 이제 이런 발전소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차이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네팔에서는 저희가 만들었을 때 전기 요금을 잘 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했더니 한 사람이 안 내니까 다른 사람도 안 내고 전기 요금을 계속 안 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배터리를 구입할 수 있는 그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아두이노라고 하는 아주 저가형 한 10불 정도 되는 그 오픈소스 보드가 있고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433MHz의 라디오 통신망을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인터넷도 없고 통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된다는 것은 발전소하고 각각 집에서 전기 사용량을 서로 통신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마을에 전기 재봉틀을 주고 마을 자체적으로 이제 또 그 근처의 병원에서 마스크를 현지 재료를 부직포를 가지고 만들어서 한 3만 개 정도를 만들어서 쓰라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이제 제조가 되겠죠, 전기를 사용한. 그리고는 이거는 이제 농업에 또 식수에 쓰기 위해서 물을 태양광으로 펌핑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물기를 가서 재작년에 물기를 이제 가서 이 삽으로 퍼내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탱크를 놓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물을 이제 원격으로 제어해서 주고 받고 팔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시스템이 되니까 프리페이먼트 시스템이 됐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미리 크레딧을 얼마를 내면 이제 전기가 보급이 되고 그 전기를 다 쓰면 다시 전기가 나가서 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 덕분에 이제 이 마을에서 지속 가능한 태양광 시스템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마을을 탄자니아에 만들어 놓고 지금 간단한 이제 경제 평가를 해봤더니
뭐 이거는 이제 연구라기보다는 간단한 설문을 했을 때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에서 10시간. 그러니까 밤에도 뭔가를 할 수 있고 공부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소득이 좀 뭐 3배까지 여기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이 정도가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늘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적정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까 했는데 저희가 네팔과 탄자니아에 봤더니 에너지가 상당히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어떤 인파워먼트를 시키는 것들이 괜찮고 결국에는 이제 인컴이 증대가 돼야지 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야지 오너십이 있어서 이게 선물로 그냥 준 거니까 뭐 고장나면 버리자 이게 아니고 내가 내 노동력과 내 돈도 들어갔고 그래서 이건 우리 마을의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자 이렇게 만드는 것과 그냥 주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밑에 인도네시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도네시아에 가시면은 이렇게 5,000대 정도가 있는 공장이고요. 그러니까 재봉틀 5,000대가 쫙 깔려져 있고 엄청 넓죠. 이런 공장들이 쭉 여러 개가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있고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은 이제 많은 나이키, 언더아머 이런 회사들의 제조하는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5,000대의 재봉틀이 있는데 장치 5,000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자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고 이제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해본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호전실업이라는 중소기업하고 이제 과제를 한번 제안을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마을에 사람들이 있고 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고요. 다 친척들이고 그래서 사실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작업을 누가 잘하는지도 실제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작업반장의 친척이면 얘는 좀 잘 봐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재봉틀 종류도 다르고 회사도 달라서 이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만들었던 그 스마트 그리드에 스마트 미터를 재봉틀에다가 부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것 같이 재봉틀을 드르륵 하면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 쓰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 전기 쓰는 모양을 통계적으로 잘 보면 아주 빠른 시간에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뭐 AI 같은 거, 머신러닝을 썼을 때는 한 90분 정도가 걸리는데 1인당 5,000명이면 90분 곱하기 5,000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AI가 좋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싼 방법인데 통계적인 그런 방법을 쓰면 1분 내에 계산이 되고 하루치의 작업량 재봉틀을 계산하는데 3초밖에 안 걸립니다. 5,000은 5,000 곱하기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서 좋은 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이 회사의 관리자들이 지금 그 공장에서 뭐를 만들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걸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산량을 어느 정도 조정하면 이게 밑에가 60명이 앉아있는 재봉틀 라인인데 생산량을 30에서 7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도상국에서 한 거는 주로 에너지를 가지고 뭐 조명을 한다든지 농산물 또는 뭐 축산업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결국에 소득을 창출하고 소득을 가지고 다시 에너지가 필요하면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뭐 태양광 패널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하자는 게 이제 개도국에 그동안 하던 일이고요. 이걸 북한에 적용을 해보려고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가려고 남북한 교류 사업에 신청을 해서 펀딩도 받았는데 그 오이사 조치가 있었고 그래서 북한에 가는 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못 가고 북한하고 가까운 중국을 가자. 그래서 2014년에 북한 접경에 단동 근처에 있는 중국인데 여기도 보시면 나무를 떼가지고 이렇게 난방을 하는 겁니다. 겨울인데. 그래서 산에 가면 나무가 없고 이런 바이오매스를 쓴다는 게 에너지의 문제고 여기에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기를 조그맣게 설치해주는 시도를 해봤고요.
그런데 봤더니 중국에도 이렇게 온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돌은 우리나라의 온도라고 다르고 이건 캉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후반기 조선시대 온돌은 부엌에서 나무를 떼서 연기가 집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온돌은 방 안에서 나무를 떼가지고 연기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쨌거나 온돌의 문화가 있고 여기에 나무를 떼는 그런 방식의 바이오매스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도국을 가다가 북한하고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가를 봤는데 국민소득은 북한이 1,200달러고 대부분 개도국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비슷하고 식량 모자라고 정부는 부패해서 중간에 이제 뭐 원조를 하면 50% 이상은 고위 관리들이 쭉 다 가져가서 실제 마을까지 가지 않고요. 에너지 보급률도 북한도 20%, 뭐 개도국도 보통 10%, 20% 시골에 가면 그리고는 이제 산에서 나무를 떼고 그러기 때문에 가면 나무가 없습니다. 이게 환경 파괴를 하는데 좋은 거는 이제 땅값이 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시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가지고 남북 협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북한이 좋은 거는 우리나라 말을 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영어나 뭐 현지인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에 바로 붙어 있고 교육적으로도 아주 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이런 장점을 사용해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북한산이고요. 대부분 저 민둥산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 고난에 행군할 때 다 뭐 풀뿌리까지 뽑아 먹었기 때문에 산에 가면 나무가 없고 홍수가 나고 오른쪽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나무를 심어서 성공한 최초의 유일한 조림 성공한 나라라고 할 정도로 어디 가든지 울창한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싸고 여기를 훼손하는 게 이제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두들겨 맞는 게 여기 멀쩡한 산을 깎아가지고 발전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북한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 그러면 풍력은 엄청 좋고요. 풍력은 뭐 개마고원 같은 데는 정말 좋은 그 풍력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태양광 발전도 우리나라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이오매스를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땅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아니고 북한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땅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얘기를 한다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고 전혀 이게 뭐 어떤 그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의 미니 그리드를 독립 전력망을 설치하자라고 하면 왜냐면은 이 독립 전력망을 설치하면 마을 사람들만 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북한에 가려고 했을 때 가장 통일부에서 반대한 거는 에너지는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에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쓰기 위한 그 휴머니테리안 펄포스로 만약에 한다면 스마트 그리드를 써서 모니터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군사용으로 쓰는지 마을에 쓰는지 알 수가 있고 한국이 이제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하는데 아프리카나 네팔이나 개도국 멀리 갈 필요가 없이 바로 근처에 있는 북한에다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통일 후에는 그린 스마트 노스 코리아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그 좋은 환경에서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기존의 독립 전력망을 마을마다 한 500명, 1000명 정도의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만든다면 향후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국가 전력망을 연결할 거고 그랬을 때 아주 좋은 컨비네이션이 되겠죠. 미국도 뉴욕에 그때 허리케인이 왔을 때 독립 전력망을 뉴욕에 있는 부자 동네에 따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셔널 그리드가 고장나도 그 마을은 쓸 수 있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솔루션이 되겠고 이걸 가지고 제조업을 하는데도 쓸 수 있고 탄소 배출권을 통합해서 확보한다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한 그 신재생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P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 거고 북한도 그 중에 하나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 후원 기관도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오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적정 기술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또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개도국가 북한을 넘어서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부탁드리듯이 저희가 가장 많은 가치를 얻는 거는 강사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꼭 1분 안에 질의를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할까요? 예. 예. 지금 적정기술학회라는 그 협회라는 데 회장님이신데, 혹시 네네. 그런 적정기술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연구소가 네. 다른 외국 아니면은 뭐 심지어 북한에도 있는지, 그래서 서로 교류가 가능하며 뭐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미국에는 적정기술연구소라는 게 있었고요. 유럽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시들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제 최근에 적정기술이 한 10년 정도부터 붐이 일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뭐 여러 동아리 활동도 있고 학생들이 이제 해외 봉사활동들 가기 시작하면서 적정기술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관심들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고요. 뭐 오늘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 농업 기술, 특히 북한 같으면은 이제 친환경 농업, 그래서 적정 기술 중에서 뭐 농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는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시민권 가지고 북한에 가셔서 그런 에너지 사업도 하시고 뭐 농업 사업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못 들어가서 다 한국에 와 계시고, 그런 분들이 저희 학회 활동이나 이런 데 컨퍼런스 같은 데서 이제 서로 케이스들을 나눠주시고 하시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희는 한국계의 네트워크인데 유럽과 미국과 뭐 아프리카 등 개도국, 특히 아시아에 많은 그런 봉사활동 하시는 단체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네, 케이스들은 뭐 그 정도 있고요. 미국에는 이제 기계공학회에서 엔지니어 포 체인지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을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두 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성훈 교수님, 정보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다시 다니시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제가 제 질문은 뭐냐면은 아직 뭐 북한에는 지금 교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시는 그 단체에서 북한에 연락을 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그러한 그 제안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제안을 하셨을 때 북한 측에 그 답이 뭐였는지, 왜 좋은 일,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좋은 일 아니에요? 없었던 걸 갖다가 전기를 내주고 또 그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그 북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저는 어서 오세요 하고 아마 환영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물론 북한은 지금 공산국이고 또 남한하고 지금 갈라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이해도 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있으신지요? 네.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남북한 교류 사업을 연구재단 과제로 시작을 해서 북한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주자 이런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양 과기대 미국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평양 과기대에다 풍력 발전소를 세워주면 어떻겠냐 연구용 목적으로
그런 뭐 제한은 있었는데 저희가 북한에 가려면 이제 통일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통일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에너지는 뭐 태양광 패널이 아무리 조그맣더라도 풍력 발전기가 작더라도 그게 북한에 들어가면 김일성 동상 밑에 밤에 조명으로 쓰일 거다. 조명 밝히는데. 그래서 또는 그게 아주 많은 양이면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거는 절대로 들어가게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못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풍력 환경을 가진 중국에 가서 설치를 해본 거를 소개를 드린 내용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에너지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게 이제 그런 뭐 식량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북한에다가 뭘 주면 그게 이제 군사용으로 쓰고 뭐 식량도 군인들 식량으로 쓰일 수 있고 이러니까 그게 뭐 주는 사람하고 잘 이게 안 되는 건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GPS 위치하고 또 그 전력의 사용량을 모양을 잘 보면 이게 군사용으로 쓰는지 집에서 전기불 켜고 휴대폰 충전하고 텔레비전 보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한 마을 단위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주면 한 200~300명 정도가 쓸 수 있는데 조명 정도를 쓰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인도주의적 어떤 액티비티로 만들어 가지고 개도국해 주듯이 북한에 준다 이러면은 가능할 텐데 근데 뭐 상당히 풀어야 될 이슈들은 많겠죠. 그래도 어차피 그래도 에너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유엔 제재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풀린다면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한 사실-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네, 말씀하시죠. 여기에 그 억가대학에서 미시시피 주 유니버시티에서 북한의 닥터들을 직접 보내서 1명 내지 2명 그 네. 경호원들이 15명이 따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 네. 수술하는 기술을 배워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북에 있는 학생들을 그 마을에 어떤 중심이 되는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가르쳐서 보내는 그런 연구도 되나요? 그런 거는 시도 안 하시나요? 그런 것도 뭐 가르쳐드리.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때 뭐 예를 들면 평양 과기대가 그래도 이렇게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가셔서 계실 때만 해도 뭐 공동 강의 개설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도 안 계시고 완전히 다 끊겨져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실험실에는 이제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학생들도 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여기서 그런 스마트 시스템들에 대한 거 연구를 같이 하고 그걸 이제 현지에다가 보급할 때 가서 뭐 그 나라 그 동네 말로 뭐 이렇게 다 자기네 고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이제 좋은 거는 교육을 뭐 대학교에서 관련된 어떤 여러 전공이 있으니까 교육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돈은 어디서든지 사실 얻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펀딩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역시 그러면은 그게도 모니터를 하면은 그 학생이 만약에 그걸 배워간 사람한테 모니터 할 수만 있다면 네네. 다른 나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걸 막을 수 그렇죠. 있는 네, 방법이 네, 있지 네.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이제 ODA라고 해가지고 공적 개발 원조죠. 이제 선진국 미국이 가장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뭐 아프리카, 뭐 남미 사방에 도와주는데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 중에 상당수는 아주 고가의 의료 장비나 뭐 어떤 측정 장비, 몇 억짜리 장비, 뭐 10만 불, 100만 불짜리 장비를 주고 건물을 져주고 아 우리 이렇게 좋은 거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걸 못 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걸 쓸 줄 그렇죠.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받았다고 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관과 저쪽 기관장님들은 이제 주고 받았다 다 끝났는데 실제로는 현장에 가보면 못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저는 원조할 때 그냥 주지 말고 다 모니터링 붙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를 보고 잘 쓰면 더 주고 안 쓰면 주지 말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기 오은영 LA 상임 고문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미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GCF라는 단체에서 지금 세계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거든요. 세계 네네. 어린애들을 위해서 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계되는 일로도 주지만 또 소망 소사이티 같이 유분자 회장님, 이사장님 같이 하시는 일은 그 아프리카에다가 지금 우물을 파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물을 파주면은 그 하나 파주는데 3,500불을 내거든요. 저희가. 네네. 그러면 그걸 학교에다가 파주면 애들이 그 물을 뜨러 학교로 와서 공부도 할 겸 물도 집에 갈 때 떠가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3,500불보다 지금 100개도 넘게 파줬단 말이죠. 지금 네. 굿네이버스하고 네. 서명 같이 하다가 요즘엔 따로들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3,500불보다 덜 들면은 더 많이 파줄 수도 있고 또 GCF라는 데서 그런 저개발국가하고 못 사는 거기에다가 애들을 지금 학교도 많이 지어주는데 거기에도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지어주는데 돈이 많이 드는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신청을 해갖고 이걸 좀 파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든지 네네. 뭐 모니터링 장치 자체는 아주 단순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기만 얻을 수 있으면 그걸 뭐 태양광 패널에다가 통신을 쓸 수 있게 하면은 이동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네, 이제 돈이 많이 그거를 안 드나요? 네네, 큰 돈은 안 드는데 그걸 이제 누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이게 쭉 보고 있고 그렇게 모니터링 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팔로업이 있고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장치나 기술 자체는 아주 쉬운 기술이고요. 네. 그러면은 예. 그게 지금 우물 하나 좀 아프리카에다 파주는데 3,500불보다도 더 적게 들게 우리 교수님이 파줄 수 있어요? 돈이 그렇게 들 아니요, 수가 그건 있나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예를 들면 그게 약간 어떤 이제 전기를 가지고 뭐 물이 나간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런 걸 붙인다든지 아니면 네. 뭐 태양광 패널을 붙였다면 학교에 전기가 잘 나오고 있고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물 네. 파는 거는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할 수가 있겠지만요. 네, 그 현지에 네. 계시면 우물 파시는 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다가 사료 공장을 벌써 오래전에 지었는데요. 그때 그걸 설비를 다 해줘도 그 사람들이 못 쓰는 이유가 전기가 그만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기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전기는 거기다가 이제 네,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도 전기가 하루 종일 나오지 않고 이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고 시골로 가보면 10%, 그러니까 한 90% 지역은 전기가 기본적으로 없어서 자기 집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 하나 붙여서 그냥 조명 정도 쓰는 게 보통이라고 하고 이제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패널을 더 사서 뭐 많이 붙이면 사실 뭐 냉장고도 쓸 수 있겠지만요. 네. 그래서 네. 전기는 알아서 살라고 한다고 합니다. 북한 시골 지역은. 정부에서 알아서 제공할. 하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정말 오늘 이 질문 안 하면 내가 정말 섭섭할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한 분만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기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질문하기 전에 이 좋은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마치기 전에 우리 안성훈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예.
이렇게 평통을 통해서 보니까 이 미국에만 계신 게 아니고 뭐 중국도 계시고 남미도 계시고 미국 각지에 계시고 그래서 저도 뭐 미국에 한 13년 정도 살긴 했는데 이렇게 뭐 이런 액티비티들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미국에 기반을 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게 뭐 한국인 네트워크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가 돼서 이 시너지가 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학교에 있어서 그런데 뭐 비즈니스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면 정말 재밌는 거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은 지금 비즈니스 말씀하시는데 제가 적정 기술이 우리의 미래라고 한 이유가 아까 여의도 세배 면적을 원래 한 200억이 드는데 2억이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적정 기술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가지고 200억이 들던 물건을 2억에 만들어내면 엄청 성공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비즈니스적인 잠재력도 뛰어나다고 봅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 함께 박수로 우리